지금 전문가라는 작자들 늘 뭐라 그래요? 하락은 아니다. 아직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일시적으로 주춤할 뿐이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린 거죠. 올라가는 거든 떨어지는 거든 지수상으로는 실제 가격보다 굉장히 좀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KB가 그나마 조금 더 크게 평가해 주는 거고 부동산 원 같은 경우는 과소평가되죠. 그리고 올라갈 땐 뭐라 그래요? 평당 가격, 제곱미터당 가격, 그리고 중위 매매 가격, 평균 매매 가격 이런 것들 늘 들고 오죠. 그런데 그들 논리대로 올라갈 때 그런 지표들을 봤다면 떨어질 때 역시 똑같은 지표로 보자면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하락거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9월에 35.1%, 그런데 10월에는 4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뭐 지금까지 신고된 것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거의 지금 절반 정도는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신고를 오른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떨어지는 것들은 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죠, 보통. 그런데 이미 50%가량이 하락 거래로 나오고 있다는 건 40%는 기본으로 하락 거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좋아하는 제곱미터당 평균 실거래가 요거를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서울 210만원 하락, 경기도 64만 9천원 하락, 인천도 9월 하락폭은 7만원이었는데 10월 하락폭은 벌써 24만 9천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하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거래 비중만 높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대봤더니 하락을 하고 있더라. 저렇게 평균 될 때 보통 평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2개 거래되고 다음 달에 5억짜리 2개 거래되면은 이때 평균 10억이고 이때 5억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책정되는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도 이미 거래량도 감소했죠. 하락거래도 늘어났는데 아직 신고가 찍고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런데 하락거래 늘어난 것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평균 거래 가격이 떨어졌다. 하락장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다. 가격 급등 피로감의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출 규제 등의 규제로 인한 거래량 감소가 일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년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금융이 더 풀려요. 내년에 금융은 더욱 가혹하게 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DSR이 4억 받던 사람은 3억밖에 안 나오는 거고 2억 받던 사람은 1억 5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마저도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다 처리하고 다시 대출을 받을 때. 근데 지금 정도의 대출을 강화해도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있어요. 내년엔 더 강화되는데 어떻게 더 산다는 거죠? 호가를 올릴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더 버틸 수 있다. 못 버티는 사람들 몇 명 떨어지더라도 나머지들이 굳건히 버티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굳건히 버텨서 호가를 올려놓으면 뭐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현금 부자들이 산다. 근데 현금 부자들이 이미 현금화에서 빠졌다. 그럼 누가 사요? 빚도 자산이란 말 많이 하죠? 빚은 빚이에요. 빚 잔뜩 빌려가지고 여태까지 거래량이 나왔었다. 그런데 그 빚이 막히는 거예요. 왜? 바젤3가 이미 도입이 됐었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미뤄지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는 건 무슨 소리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경기는 이제 끝나고 다시 극복해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정상화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다시 뭐 금리 내릴 일 있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금리도 오를 일만 남았고 바젤3가 미뤄졌던 것들도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는 건 뭐예요? 다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작년 3월부터 대출 상환 유예해줬던 거 혹은 예대율 및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이런 것들 내년 3월까지 미루긴 했는데 내년 3월에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순환정 자금 조달 비율 그것도 대출을 워낙 많이 내주면서 한 110대 수준에서 거의 100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100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이미 적용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그런데 걔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아니더라도 이미 자체적으로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 봤죠? 대출 태도 지수에서 가계 일반, 가계 주택 대출 태도가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바뀐 거. 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예정을 맞춰야 되니까. 바젤3의 핵심은 뭐였다? 과잉된 레버리지 및 익스포저 줄이는 것. 그리고 미래 손실 대비하는 것. 그리고 가계 대출 줄이고 기업 대출로 늘려서 생산성 있게 사용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은행권에서도 똑같은 이자로 빌려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계대출은 1억 빌려줘도 1억 1,500만원 빌려준 걸로 쳐서 한도가 줄어들고 기업대출은 1억 빌려줘도 8,500만원 빌려준 걸로 쳐서 한도가 늘어나요.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빌려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기사가 굉장히 더럽죠? 매수심리 6개월 만에 최저인데 앞에 이게 붙었어요. 그런데 포털 같은 데서 좀 작게 해놓고 보면은 옆단지 또 최고가 찍었다는데 서울 아파트 점점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매수심리 최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고가를 찍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요거를 기사로 써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은 그 언론의 신뢰도가 워낙 떨어지니까 거짓말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묘하게 요걸 앞에다 붙여서 아니 최저라는데 왜 최고가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옆단지 하락하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 현상이다. 시장 유동성이 아직 충분하대요. 어디서 충분해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은 메말랐대요. 매번 공급은 메말른다는 이야기하는데 수요가 더 메말랐죠. 왜 수요는 일시적이고 공급은 계속된다고 보죠?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공급이고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게 매물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매물 다 늘어나고 있죠. 자, 뭐라 그래요? 집값 급등 피로감. 당연히 급등 피로감인데 급등 피로감이 저희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 영상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게 집값 급등 피로감이에요. 근데 집값 급등 피로감이 잠시 멈춰 있으면은 그 피로가 사라지나요? 이미 급등한 가격이죠?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 피로감은 사라지지가 않죠. 자야지 피로가 풀리지. 잠도 안 자는데 무슨 피로감이 일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대출 규제는 단기적이지 않죠? 내년에 대출 풀린다. 내년 되면 산다. 이 이야기 하더니 갑자기 내년에 규제 강화되니까 올해 막차 타라.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여태까지 산 사람이 승자 하면서 끝까지 조장은 하지만 앞으로 못 산다는 얘기죠. 앞으로 못 사면은 살 사람이 없는데 지금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개 생산하는 걸 10,000개만 생산하면 공급이 부족해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 5만 개 생산했을 때는 살 수 있는 사람이 5만 명이 됐어요. 1,000원짜리였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은 10,000개만 생산하는데 얘를 10,000원씩 받아요. 근데 10,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00명, 7,000명밖에 안 된다. 라면은 당연히 그것이 공급 부족이냐 아니면 공급 과잉이냐. 답은 나온 거죠. 매수 우위지수 지금 얼마나 떨어졌어요? 일시적인 피로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80선도 꺾였습니다. 그리고 매매 수급 동향도 거의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죠. 조작하는 게 더러운 게 매수 우위지수가 높을 때는 매매 수급 동향은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부동산원 통계를 계속 깠죠. 그러다가 매수 우위지수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은 매수 우위지수 이야기 안 하고 매매 수급 동향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유리한 자료만 갖다 쓰냐. 둘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건 아직 100 이상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희는 호가 낮춰도 안 팔린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굳건히 버티지도 않아요. 올라갈 때는 담합해가지고 우와 우리 다 같이 올려보자 하다가 떨어질 때는 제일 앞에서 조장했던 바람잡이들이 제일 먼저 도망간다. 호가 낮춰도 안 팔린다는 거죠. 호가 낮추고 있는 사람이 일단 있다는 거죠. 호가 낮추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리자 해놓고서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던 놈이 올라가자 하는데 더 올라갈 때 없을 땐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고 있다. 지라도 살라고. 호가 5천 낮췄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더라.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고. 안정 국면이라는데 사 말어. 정부에서 말하는 안정이 진짜 이 가격에 유지된다 이게 아니죠. 뭐예요? 제 가격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사야 돼요. 중장기 공급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단기 공급을 위한 매물은 안 나오고 있다. 아니 눈이 호구예요? 요즘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엄청 조장하시던데? 그러면서 그런 조장하는 것도 기사에서 엄청 띄워주던데 예전과 달리? 많이 급해지셨나 보죠? 매물이 많지 않아. 아니 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얘기 안 해요. 데이터 들고 와 너네. 데이터도 안 들고 오고 맨날 많지 않대요. 지금 보면은 서울 매물 38,000건 중심으로 위아래로 안팎으로 한 2,000건 사이에 그러니까 한 36,000에서 4만 건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늘어나냐? 법인 양도세 중과되기 직전. 그 다음에 끝나고 쭉 빠진 다음에 다시 개인 양도세 중과되기 직전.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물 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매물 안 나오고 있다. 매물이 많지 않다. 어느 나라 사세요 저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매물 확인해 보세요. 매물 다 모아놓은 아실이라는 사이트 있으니까 거기도 웬만하면 올리려고 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 보더라도 지금 매물 쭉쭉 늘어나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전세난이 여전하고 전세 매물이요. 단기적 우상향이에요. 집값이 크게 내리긴 어렵다. 무리한 투자, 안전 투자로 접근해야 된다. 공격적인 투자보다 자기 자본 비중을 늘려라. 투자하지 말고 팔아라. 현금화해라. 이 이야기 들어왔죠? 이미?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원래 이 사람 계속 오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 연끌하는 거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감당 가능하면 사라.
그래도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왜? 저 사람 은행권 사람이니까. 은행권에서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담보가치 하락하죠. 은행이 부실해질 수 있다. 그래도 영끌은 하지 말아라. 왜 이 말 했는지 알아요? 이제 영끌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다고 봅니다. 왜? 지금 가격 9월이랑 8월이랑 10월이랑 얼마나 차이 나요? 다 거기서 거기죠. 또이또이죠. 근데 8월에는 오른다고 하다가 10월에는 똑같은 얘기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이제 대출 안 나오니까 어차피 영끌 안 되는 거 아니까 영끌 간이배 밖으로 나와요. 왜? 영끌 조장해봤자 영끌 못 하거든 이제. 그러면서 여력 되는 사람은 살아.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할 때 아니라고 그랬죠. 내 집 마련도 일종의 투자라면서요. 여태까지 말한 사람들 다. 근데 왜 내 집 마련은 투자라고 안 보고 갑자기 내 집 하나는 마련해야 돼. 이런 마인드로 바뀌어요? 심지어 호세권 나왔습니다. 호세권이 뭐예요? 서울도 한강변이 더 높듯이 호수공원 낀 아파트가 주변 단지보다 높죠. 그리고 고점 찍을 때는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진다. 그런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 되면은 물론 안 낀 단지보다 전망도 좋고 산책도 하기 좋고 그래서 거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역도 없고 개불도 없는 것보다는 저기가 더 높겠지만 지금 사야 할 때냐? 10%만 차이 나도 괜찮은 건데 35%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거품이 더 많이 꼈다는 거죠. 호세권이 뭐의 약자예요? 호구세권이에요. 호구세권. 지금 사는 사람들은 호구 되는 거라고. 결론 뭐예요? 이미 실거래가 하락 시작됐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첫 번째, 매물이 안 늘었대요. 근데 매물 늘고 있죠. 두 번째, 대출 규제로 인한 일시적이다. 근데 대출 규제 내년엔 더 가속화되죠.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공급 부족이다. 수요는 돌아올 거다. 근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매물이 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급 부족을 정통으로 부정하는 말이다. 언론에서는 그래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은근슬쩍 제목 끼워가지고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끝났다. 심리든 거래량이든 뭐 하나 돌릴 수 있는 게 없다. 왜? 사고 싶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